네, 굿모닝 나우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 나우경제TV를 검색한 후에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또 방송 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단희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슈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이 아까 카카오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예. 카카오의 시가를 보니까 지금 50만 원 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현재 49만 원이에요. 예.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네이버. 네, 네이버는 소폭 올라서 지금 38만 원입니다. 어제보다 2,500원.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카카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이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네이버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이버가 좀 약했던 분야가 물류 쪽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CJ 대한통운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CJ와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동맹을 맺은 바 있고요. 드디어 이제 이 네이버에서 공격적으로 우린 이걸 하겠다 내놓은 게 뭐냐면 상반기 내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잘 네. 모르고 있었어요. 예. 네이버가 뭐 이것저것 참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물류 쪽에서도 이제 많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쿠팡까지 해서 3자 구도로 가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홈플러스도 요새 식품에 한해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제 또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당일 배송, 네. 당일 배송이 이제 좀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은 마음이 급해서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어떤 뭐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택배 왔어에 막 오만 그 여자분들이 막 환호하는 네. 택배 왔어에 그 말에 굉장히 환호하는. 네. 이게 여성 비하발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어찌 됐든 택배를 받는 소리가 기쁘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이제 승부를 굉장히 잘 봤던 네. 쪽이 쿠팡도 그렇고. 쿠팡.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마켓컬리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게 하나의 또 소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그 트렌드를 잘 읽고 지금 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제 주변에서도 네이버 사야 돼, 카카오 사야 돼 이 얘기를 묻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두 기업도 뭐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친환경 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환경부가 2030년까지 이 태양광을 깔겠다. 근데 이걸 어디에 까냐? 이게 좀 특이합니다. 전국 다목적 댐에 수면에다가 깔겠다고 합니다. 수면의 10%를 태양광으로 덮겠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죠. 네. 근데 원래 기존에는 이 산 비탈에 있었어요. 태양광이. 근데 우리 장마철 때 어땠나요?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또 태풍 온다? 또 휩쓸려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면의 10%를 태양광으로 덮겠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2030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친환경 관련해서 환경부가 얘기를 한 게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점차 확대가 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하는 바예요. 근데 2050년까지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100%. 있겠죠. 요새 뭐 아이오닉 5 너무 핫하죠. 유럽에서도 완판이 됐다고 하고요. 또 이 현대차가 수소 쪽에도 투자를 한다고 하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SK, 한화, 효성은 수소를 생산하는 데 투자를 하고 또 SK는 이제 뭐 18조를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면은 또 이제 포스코는 이제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철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좀 기업들이 수소 쪽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SK랑 현대차가 또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냐? SK가 수소를 생산하면 현대차가 이거를 수소 트럭으로 운송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포스코와 현대차도 이미 손을 잡은 바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생산을 하면은 현대차가 이 수소를 연료 전지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그러면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전기차로 이렇게 활발히 가고 있을 때 네. 우리는 왜 못 갔느냐?
우리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조차도 전기차 쪽에 굉장히 세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좀 세제 지원 자체가 약했죠. 그쵸.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궁금합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동차를 한 대 구매를 하면 거기에 각종 세금이 붙어요. 네. 그죠? 우리가 뭐 이제 등록세, 취득세, 그다음에 그쵸. 교육세까지 다 네. 내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구매하고 난 다음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죠. 네. 그죠? 자동차 구매하면 의료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뭐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이 올라가는 게 또 정상이고 자동차 구매한 대로 해서.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름의 반, 즉 절반 가까이는 세금이에요. 야.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 세금이에요, 그죠? 거기다 해마다 자동차세 냅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 확보가 많이 되는 이 자동차세를 전기차 세제 지원해주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수가 필요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게 전기차를 지원해주기가 굉장히 그쵸. 이제 네, 맞아요. 애매해진 거죠. 이거 전기차 지원해줘 버리면 우리는 세수 확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재정에 문제가 생길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측에서 강하게 이렇게 지금 김난희 전문가가 짚어왔듯이 정부 측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금이 아까운 거예요. 이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데 이걸 못 걷어들이니까 아까우니까 그 계속 딜레이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전까지 찬 거죠. 어찌됐든 산업적으로 이미 다른 국가는 다 변화를 해서 전기차 시장을 막 전체 생산 라인 자체를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그러고 네. 폭스바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만 내연기관차를 계속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전까지 오니까 이제 이 결정이 내려진 건데 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즉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장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역시 굉장히 소비 트렌드를 우리 김난희 전문가님께서 미리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우수가 오늘 뭐 네. 장중에 10% 가까이 네. 되는 급등도 좀 나오고 그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네. 대다수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그러한 정부의 발표, 그럼 이게 오늘 단발성으로 끝나느냐를 먼저 또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난희 전문가는 수소차 나오면 사실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다든가.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차를 산다면 내연기관 차는 어차피 오래 쓰지는 못할 것 같아서 결국은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래를 네. 보고 우리 MC님 어떠실까요? 저는 일단 꿈이 예. 전기차 타는 거예요. 오, 정말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소비 트렌드네요, 그죠? 네, 3명 중에 또 2명이 이렇게 얘기를 네. 했으면은 이제 저는 사실 아직은 내연기관차 쪽.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전 사실 뭐 경유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느끼고 싶거든요. 남자 힘!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서 힘을 느끼고 싶어서 사실은 저는 지금 뭐 제가 뭐 이걸 방송에서 자랑하려고 꺼낸 얘기는 아니고 이제 페라리를 타고 있는데 페라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페라리를 타면서 제일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게 힘이 넘친다. 네. 그리고 이런 뭔가 이래 확 뒤로 붙는 이 속도감을 이렇게 한 번씩 느껴요.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좀 딸리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쪽은 조금 이제 아직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뭐 주변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향후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미래를 위해서 이제 경유차는 좀 삼가하고 네. 전기차나 이런 쪽 가야 되지 않느냐 수소차는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전기차랑 수소차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100%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연기관차의 시장과 좀 비등비등할 정도까지만 가느냐 이것도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네. 자 페라리가 한 대 썼어요. 네. 그리고 자 테슬라가 네. 썼습니다. 어느 차를 타실 것 같아요?
페라리 탑니다. 예, 자, 이게 아직은 정답이네요. 아직은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게 정답이네요. 예, 그러니까 답이 결- 나왔어요. 예, 네. 다르네요. 그거는 이제 타는 건 다르다. 네. 내가 얻어 타는 건 다르지만 내가 몰고 싶은 건 전기차다. 이 얘기네요, 그죠? 꿈과 현실은 네, 다른. 네,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서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예. 어찌됐든 미래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장.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사실은 자동차 쪽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도 무역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무역회사를 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무역회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으냐면 뭐 남자들 치고 차에 관심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에 관심도 많았는데다가 자동차 산업이 저한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 이제 그때 BMW 750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차를 처음 탔는데 이게 스타트 버튼, 그러니까 자동 스타트 버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는 없었어요. 네. 국내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 다 다 그때는 키를 돌려서 그쵸,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국내 유일한 업체가 어디였느냐면 신창전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때 네. 주가가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때 주가가 한 900원 부분이었어요. 900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였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11년도부터 갑자기 현대에서 이 스마트 스타트 버튼 이걸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8,000원 부분까지 갔어요. 와. 근데 제가 이걸 장기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아 대표님께서요? 네, 네. 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8,000원 부분에 다 팔지는 못했어요. 네. 거의 한 500만 주 가까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언제 팔았냐면 한 뭐 6,000원 가까이 내려왔을 때쯤에 와. 전량 정리는 했어요. 정리는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준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미래 펼쳐지는 산업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야 그 펼쳐지는 산업이 개화기가 되고 부흥기가 되고 그때까지는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보면 이 수소차는 개화기 지금 개화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뭐 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수소차가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도 이제 앱은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수소차가 많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앞다투 기업들이 수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소 쪽으로 가겠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 기업들의 방향성이 결국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를 만들 것이고 그 소비 트렌드가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주식은 당연히 좋아지는 관점으로 가야겠죠. 이게 부흥기를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흥기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기드립니다. LG 이노텍을 제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얘기드립니다. 네. 이게 전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허가 많아요. 특히 ADAS,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 드라이브 시스템, 즉 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 LG 이노텍이 굉장히 특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LG 이노텍의 특허들은 미래 산업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신창전기처럼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는 관점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어제 이거 30만 원 안 가면 제가 못 받겠습니다. 자, 얘기 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시고 그 시기는 몰라요. 저희는 사실은 여기 경제방송에 나오시는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단희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소비를 분석하고 네.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주가의 어떤 향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지 네. 점쟁이는 아니에요. 감온다. 그래. 감온다. 네.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기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네. 뭐 점쟁이처럼 그래 감아 다음 달에 올라 걱정하지 마 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찌됐든 이런 시장이 펼쳐질 거니까 향후 이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걸 곡해하거나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주의 고지를 하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네.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쵸. 예. 네. 저희는 어디까지나 도움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친환경 쪽에 뭐 역행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아무도 사람 그렇게 본 적이 생각하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역행 그렇게 진짜 대답하는 예. 사람이 없네요. 네. 그죠? 그리고 다들 뭐 전기차 사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보입니다. 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 네. 그다음에 수소차 이거는 반드시 미래 가치의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 지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자, 예. 오늘의 이슈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김단희 전문가와 함께 오늘 20포인트 잘 짚어봤고요. 여러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대표님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이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